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흑막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무슨 흑막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막이 있다. 또는 개막을 한다, 폐막을 한다, 제막을 한다. 그리고 은막이다, 자막이다. 이 이외에도 막이란 이러한 글자를 써서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 오늘 이 막과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흑막이다, 금을 흑이다. 그렇죠? 또 막이다. 그러면 흑막은 금은 막이다. 이렇게 되겠죠? 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을 흑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어떤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여기 불화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불을 떼어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모양이다. 그렇다 하면 이 굴뚝에 금댕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금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금다. 막은 읍설막의 수건근이다. 이 글자가 읍설막. 그렇죠? 이 읍설막이라는 것은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풀이 있다. 그리고 가운데 해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도 풀이다. 아래에 풀은 이제 모양이 컨대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풀이다. 풀과 풀 사이에 해가 있다는 것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서산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 없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없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건근을 여기에다 붙이면 어떤 천을 들이우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막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막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흑막은 금은 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에 막이란 글자 자체 한자로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데 그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거나 또는 쇼 등의 어떤 무대를 꾸밀 때 무대에서 무대와 객석 사이를 가리는 천을 얘기한다. 그것이 막이다. 그렇죠? 막이 오른다. 막이 오르고 연극이 시작됐다. 연극을 하기 전에 이제 막을 둘러친다는 것이죠. 연극을 시작할 때는 막이 오른다. 또는 그 연극은 3막 5장으로 되어 있다. 막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지고 오르고 하는 것이 한 막, 두 막, 세 막 이렇게 된다. 연극을 헤아릴 때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되죠. 또는 어떤 피륙이나 집 따위로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게 임시로 만든 집을 또 막이라고 한다. 운막을 짓는다 할 때 그렇죠? 원두막이다, 막사다, 초막이다 할 때 이 막으로서 어떤 집 같은 것을 얘기한다. 또는 어떤 공간을 막거나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천 따위의 물건을 막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막이라는 것은 이러한 큰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흑막이라는 것은 이제 금은 장막이다. 금은 막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내막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흑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흑막을 밝힌다. 흑막을 캔다. 이 흑막이란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원래는 연극에서 온 말이다. 네, 연극. 연극을 할 때 무대의 뒤를 가리던 금은 막을 흑막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은 밖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뭔가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변해서 흑막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내막이다. 안내자. 안에 있는 막이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을 얘기한다. 어떤 사건의 내막이라든지 또 자세한 내막을 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원래는 전쟁을 하게 되면 야전에 막을 칩니다. 그렇죠? 막을 친다. 근데 보통 막을 이제 하나로 치는데 특히 대장이 있는 진지에는 막을 두 겹으로 친다. 이중으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막을 외막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작전은 주로 안에 있는 막, 내막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사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안쪽 막에서 얘기를 해야지 밖에 막이 하나만 있으면 밖에 탐지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친 막을 내막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속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인다. 또 은막, 요즘은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왔다. 은막이다. 영상용어로서 영화계를 비유적으로 일러서 은막이란다. 영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설명을 보니 영화나 환등, 환등기 할 때 환등 따위의 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빛의 반사율이 높은 흰색의 막을 얘기한다. 스크린이다. 네, 그렇게 되죠. 예문을 보니 그는 어린 나이에 음악에 데뷔하여 평생을 영화인으로 살았다. 음악의 스타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실버 스크린을 번역한 것이다. 네. 영화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영사막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은색의 피막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버 스크린이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라든지 어떤 영화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였다. 음악이다. 그렇죠? 자막. 이것은 뭐 요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쓰인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또는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모니터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어떤 영상 같은 데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쳐 보이는 글자자를 쓴 자막이다. 그렇죠? 글자를 쓴 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행사를 할 때 개막을 한다는 것은 막을 연다. 막을 여는 방법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연다. 그렇죠? 또는 막을 올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막을 연다 해서 개막이다. 막을 열거나 올린다는 뜻으로 연극이나 음악회 어떤 행사를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개막이다. 그렇죠? 체육대회를 개막하겠다. 네. 또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적으로 또 어떤 한 시대나 어떤 상황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어떤 한 시대가 시작됐다. 또는 어떤 상황이 시작됐다. 그때 어떤 시대가 열렸다 할 때 개막되었다. 반대말은 물론 이제 다들 패자로 쓴 폐막 이렇게 되겠죠. 제막이다. 쟤는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동상 같은데 이런데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렇게 막을 칩니다. 이것을 당겨서 걷어내죠. 그것이 제막이다. 동상이나 기념비 따위에 막을 걷어내는 것을 제막이라 한다. 기념비를 제막한다. 제막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개막인지 제막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제자가 무슨 제자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장막이다. 네, 장막을 거두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대 바퀴다. 그렇죠? 한대에서 볕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친 막이 장막이다. 장막을 거둔다. 장막을 친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보이지 아니하게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장막이라 한다. 어둠의 장막이다. 그 사람의 정체는 장막에 쌓여 있다. 네. 장은 이제 휘장이라는 뜻이다. 휘장. 그렇죠? 이게 국어사전에는 이제 또 기독교 용어로도 나와 있다. 모세가 신의 계시로 시나이 산에 만든 천막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을 장막이라 한다. 장막교회 이런 얘기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이제 막부라는 그런 말도 우리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바쿠우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제 바쿠우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우리가 바쿠 막부로 가면 일본과 관련된 그런 데서 많이 낱말을 접할 수 있습니다. 1192년에서 국어사전의 설명입니다. 1192년에서 1868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쇼군의 정부다. 쇼군은 장군을 얘기하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졌다. 이렇게 되죠. 1192년에 이제 시작할 때는 1192년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의 최초의 막부, 바쿠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끝나고 일본 외병들이 물러가고 해서 에도 바쿠, 도쿠가와 가문에서 도쿠가와 바쿠, 에도 바쿠를 이제 동경 지방에 세우죠. 근데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 중국의 전한시대 장군이 갖는 권한에서 비롯한 행정조직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사령관이 천막을 치고 이제 진을 편대서 유래했다. 그것이 막부다. 이렇게 되죠. 막료는 사령부나 본부에서 지휘관이 행하는 작전의 수립, 실시 따위의 일을 보좌하는 간부를
망료라고 한다. 료는 이제 동료라고 할 때 쓰죠. 예문을 보니 그는 메가드 장군의 망료로서 인천 상륙작전 수행 중 전사였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요즘 글쎄요. 뭐 우리가 망료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이런 예문에서 보듯이 일단 쓸 수는 있다. 근데 역사 용어로서 보면 뭐 조선시대에 뭐 우리와 가까운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어떤 감사다. 그렇죠? 뭐 평안감사다. 경상감사다. 뭐 할 때 감사. 유수도 어떤 지역을 책임지는 관리를 한다. 병사, 예, 병마절도사다. 그렇죠? 막 육군과 관련된 병마절도사다. 수사, 수군절도사. 그렇죠? 그리고 견회, 사신. 견회는 이제 외부로 파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신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돕던 무관이다. 예, 일을 도와주는 참모다. 그것이 망료다. 이렇게 되죠. 자, 그 위에도 이제 막이 들어가는 낱말이 많습니다. 암막이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는 막이다. 방 같은 데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암막이다. 연막이다. 연은 연기죠. 예. 연기를 내서 막을 만든다.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 폭탄이 이제 연막탄이다. 연막탄을 터뜨리면 이렇게 이쪽을 한쪽을 감싸고 보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죠. 천막이다 하는 것은 노천에 치는 막이다. 하늘. 그렇죠. 하늘천입니다. 주막이다. 또는 주막집이라고도 하죠. 주막이라 할 때는 앞에 막이라는 것이 집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천막이라든지 장막뿐만 아니라 집이란 뜻도 있었다. 주막이다. 술 먹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정막이다. 한정막. 또는 현수막이다. 이런 현수막은 지금도 많이 쓰는단 말이다. 오늘 흑막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중일 같이 쓴다. 흑막. 일본의 신자체는 흑자가 윗부분이 이렇게 다르죠. 윗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간치자도 정자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흑막이란 말. 사실은 이 흑막이란 말은 또는 내막이란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낱말이다. 얼핏 보면 일반 한자 말인 것 같습니다만 연언을 따져가고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